자, 1분 복습. 17세기 때 무슨 혁명이 벌어졌어요? 과학혁명이 벌어지고 과학에 대한 자신감으로 근대 뭐가 나와요? 근대 철학이 나왔죠. 빨리 해볼게. 자, 16세기 베살리우스가 무슨 학을 이제 만들기 시작해요? 서양의 해부학. 엄청 의학이 발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17세기 영국 사람 하비가 그 유명한 혈액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혈액은 계속 심장에 의해서 순환한다. 혈액 순환론. 그렇죠? 게다가 이것 때문에 자, 또 뭐가 있어요? 자, 해보자. 맨 처음에 코페르니쿠스 할아버지가 연도 1543년 포르투갈이 일본에 조총을 전해줬을 때 천체에 관해서 쓴 다음에 무슨 설을 주장했어요? 지동설을 주장했지 증명은 안 됐죠? 증명한 사람이 누구야? 갈릴레오가 만원경 만들어 증명했죠. 그런데 요거를 보완한 게 무슨 플러야? 무슨 플러? 케플러가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으로 돈다. 이거를 완성한 사람이 바로 무슨 턴이야? 뉴턴이 완성을 했죠. 그럼 뉴턴은 무슨 인력? 만호 인력. 다른 말로 뭐야? 중력을 발견해냈고 책을 썼죠. 1687년 외울게요. 무슨 키피아? 프린 키피아라는 책을 썼죠. 그쵸? 또 뉴턴은 뭐라 그래요? 자, 우주는 기계와 같이 정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성, 수학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기계론적 무슨 관? 우주관 했죠. 그러면 이거를 바탕에서 야, 과학적인 탐구 방법 가지고 철학도 연구하자 해서 영국에 바로 무슨 컨이 나와요? 베이컨. 이 사람 바로 무슨 론이라 불러요? 경험론. 계속 뭐 하자? 관찰과 실험을 해서 귀납법으로 계속 연구를 하자 해서 쓴 책이 1620년에 바로 무슨 기간? 신기간. 그 다음에 프랑스에는 누가 나와요? 자, 무슨 뜻? 데카르트가 나와서 아니다. 경험은 불합리하니까 합리론. 경험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이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계속 이성 가지고 의심해서 결국엔 진리를 발견한다. 근데 이 사람은 무슨 법이에요? 연역법이죠. 연역법은 뭐야? 전제가 참인 다음에 이걸로 해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유명한 말. 나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가지고 명제를 써 내려가자 해서 1637년에 방법적 따라해볼게요. 방법적 뭐를 냈다? 책을 냈다. 이게 다잖아. 1시간 내내 한 건데 되게 자세히 했죠. 그 여러분은 머릿속에 그만 탁 집어넣으면 되겠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건 뭐니 해도 무슨 턴? 뉴턴이죠. 모의고사 머더턴 풀어보면 매일마다 프린키피아 나오잖아. 그리고 답이 뭐야? 기계론적 우주관이거나 요 시대 1687년 그 기점 물어보기도 하잖아. 명예혁명 일어나기 1년 전이죠, 여러분. 이런 거 연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가끔 누구 나와요? 베이컨의 신기관 요 책이랑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 책이랑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뭐 막말로 베살리우스가 나오겠니? 하비가 나오겠니? 맞잖아요. 그리고 요 천문학의 대가들 같은 경우는 그냥 나오면 너무 쉽게 나오잖아. 그래서 뉴턴은 반드시 외워야 되고 반드시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베이컨 맛있죠? 그 다음에 무슨 데카르트 됐어요. 이제 해보자. 재미있는 사회계약론을 해줄게요. 자, 거의 윤리시간 돼버렸네. 여러분, 16세기, 18세기 때 유럽에서 무슨 왕정이 서서히 성립이 되고 있어요. 절대 왕정이 성립이 되는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 절대 왕정의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따라해볼게요. 왕의 권력은 하나님, 신이 수여했다. 무슨 신수설? 왕권 신수설. 그래서 왕이 뭐라든 간에 국민들에게 책임이 없어. 신이 준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영국 사람이었던 토머스 홉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봐봐. 재미 얘기해 줄게요. 어떤 사람이 철학을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이 살던 시대 배경을 바탕으로 만든 거지. 맞잖아. 여러분, 전쟁이 많았다거나 평화로웠을 때 거기 살던 철학자들은 그 시대 배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똑같아. 예를 들면 우리 엄마 아빠가 매일 싸웠어. 어렸을 때 예를 들면. 그러면 그거 영향 받겠지 내가. 그랬을 때 홉스는 뭐를 겪었느냐? 놀라지 마세요.
30년 전쟁을 본 사람이야. 끔찍하겠죠. 게다가 나중에 배울 무슨 혁명? 청교도 혁명으로 영국이 막 싸우고 심지어 찰스 1세가 모가지를 잘린 걸 본 거야. 그럼 내가 보기에는 홉스는 30년 전쟁 청교도 혁명으로 와, 국가가 힘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는 걸 봤겠죠. 맞잖아요? 이런 바탕에서 갑자기 홉스가 사회계약설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홉스가 얘기하기로를, 자 보자. 자연상태가 뭐냐면요, 이거 중요해요. 자연상태는 다른 말로 원시시대, 다른 말로 국가가 없는 상태야. 그럼 경찰도 없고 군대도 없겠죠. 그러면 자연상태에서 개인들은 매일매일 싸운대. 왜냐? 첫째, 개인들은 본성이 이익을 추구하는 성악설이고, 두 번째, 국가가 없으니까 누가 누구를 찔러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때 자연 상태에서 원시시대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래. 한마디로 뭐야? 만나면 반갑다고 푹푹 찔러 죽이는 거야. 서로 뺏으려고. 그럼 어떻게 되냐? 결국 개인이 다 찔려 죽이겠죠. 맞아, 죽이겠죠. 이때 개인들이 합의 내지는 계약을 한대. 야, 우리 이 상태로는 다 죽는다. 그럼 어떡하냐? 만만투,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강력한 왕이나 강력한 국가랑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유를 모두 양도 주는 건데,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전부 왕에게 주면 왕이 이거를 받은 다음에 강력한 힘으로 범죄자를 처리하고 싸움을 말려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러면 홉스는 소박해. 야, 혼란기에 마저 죽는 것보다 우리 모든 권리를 왕에게 줘서 최소한 맞아 죽거나 굶어 죽지 말자. 우리 개개인이 생존권, 맞아 죽지 않고 생존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예 왕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하자.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니? 하면서 만든 게 홉스의 그 사회계약설인데, 따라해볼게요. 1651년, 아직 안 배웠지만, 크로멜이 네덜란드 연맹이라고 항해 조례할 때 그 해에 리바이어 던이란 책을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국 홉스는 무슨 왕정을 지지하는 거야? 절대왕정을 지지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홉스 생각해보자. 근데 홉스가 약간 무리는 있지. 왜? 다 줘. 자유고 다 주고, 혹시 왕이 잘못해도 저항하지 마. 왜? 사회가 혼란해져가지고 서로 죽임당하는 것보다 그냥 다 주고 그냥 가만히 있자. 왜? 다 주면 죽이진 않을 거잖아. 라고 했던 건 내가 보기엔 이 사람 경험이야. 무슨 전쟁을 본 거야? 30년 전쟁과 청교도 혁명에서, 야, 지배자도 죽겠지만 중간에 누가 죽어? 죄 없는 백성까지 많이 죽잖아.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 애기야. 우리 애기가 일주일 굶었어. 일주일 굶었을 때 그냥 빵 한 조각 줘도 막 너무너무 좋아하겠지. 그런데 엄청 우리 언니 엄청 부잣집 딸이야. 막 용돈이 하루에 막 10,000원이 넘어. 그런데 용돈 10,000원 넘는데 어떻게 해요? 맛없는 500원짜리 빵 사주면 안 먹겠지. 그러니까 이 홉스는 내가 보기엔 기대치가 되게 낮았던 사람 같아. 왜? 격한 일을 겪었으니까. 뭔지 아시겠죠? 홉스 외울게요. 쉽지? 해보자. 천천히. 그럼 홉스 하면은 책 뭐 외워야 돼요? 리바이스야? 리바이어던이야? 리바이어던. 몇 년도? 1651년. 아직 안 배웠지만 요 1651년에 크로멜이 네덜란드 연맹이라고 무슨 법 만들었다? 항해법 만든 날이랑 만든 해랑 리바이어던이랑 몇 년이야? 1651년이야. 그러면 사회계약설의 시작을 무슨 쓰라 불러요? 홉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홉스에서 뭐 얘기하는 거 있어요? 홉스가 언제 태어나냐면은 1588년에 태어나. 이때 스페인이 엘리자베스 쳐들어올 때죠. 자, 1588년에 스페인의 펠레페 2세가 영국 쳐들어올 때야. 결론적으로 영국이 스페인 깠죠. 무슨 해전? 칼레 해전. 들어본 적 있죠? 그런데 홉스 엄마가 임신 중이었대.
그런데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동네 가까이 왔다는 거 듣고서 너무 놀래가지고 유산을 한 거야. 유산이 아니라 조산. 7개월 만에 태어난 거야. 얼마나 겁먹었으면. 그래서 홉스가 그 말을 한대. 나는 어머니의 공포와 함께 태어났다. 되게 재밌지, 이 사람. 홉스. 그리고 홉스는 누구의 제자예요? 누구 제자일까? 달걀과 무슨 건 베이컨의 제자야. 홉스는.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온 거 하지 말까요? 제가 넘어갈게. 그래서 영국의 홉스. 30년 전쟁과 청교도 혁명도 본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은 꿈이 소박해. 죽지 말고 살자. 그러다 보니까 1651년 리바이 오던에서 자연 상태에는 원시 상태에서 국가가 없으면 개인들은 좀 못됐으니까 서로 약탈한다. 만만투. 무슨 투? 만만투.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제.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권리를 전부, 일본어에 전부 왕에게 주자. 그래서 저항권도 갖지 말고 그냥 살려주세요. 생존권만 얻자. 왜? 살아야지. 그래서 홉스의 절대 왕정은 바로 무슨 왕정을 지지하는 거야? 절대 왕정을 지지하는 거야. 됐어요. 그러다가 같은 영국에서 40살 어린 누가 등장하느냐? 존 로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영국 사람이고 이 사람도 사회 무슨 서를 주장해요? 계약서를 주장해요. 그 해보자. 로크도 똑같은 얘기예요. 자연 상태가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사람들은 성악설은 아니고 본성이 백지와 같다. 무슨 설? 백지설이야. 그러니까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다 이거야. 그런데 어느 날 백지기 때문에 나쁜 생각을 들은 애가 갑자기 뭐 할 수 있어요? 강도가 돼가지고 개인을 죽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 상태가 나쁘진 않은데 국가가 없으면 잘못하면 몇 명이 강도질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계약을 맺어요? 사회 계약을 맺어서 국가라든가 왕을 만들자. 대신에 우리 개인의 자유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일부 권력을 양도하지. 일부만 주지. 근데 일부를 줬는데 국가나 왕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고 계약을 위반하면 우리에게는 무슨권이 있다. 저항권이 있다. 왜? 계약 위반이니까. 우린 다 주지 않았어. 홉스는 봐봐. 홉스는 무슨 양도야? 전부 준 거지. 전부 줘가지고 살려만 주면 때려도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런데 로크는 거기에서 한 단계 발전했어요. 뭐냐? 우린 전부 주지 않았다. 일부를 줬다. 일부 줬는데 계약이 뭐냐? 국가왕은 우리가 일부 권력을 양도한 대신에 우리를 생존권 봐봐. 생존권 플러스 따라해볼게. 이거 좀 심화학습. 우리의 재산권. 그러니까 웃긴 얘기 해줄까요? 홉스는 재산권도 얘기 안 했어. 살려만 주세요야. 근데 로크는 생존권인데 재산권도 중요한 거야. 재산권을 건들면 저항해서 새로운 정부를 세울 수가 있다는 게 누구야? 로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로크의 사회계약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슨 권? 저항권. 이게 나중에 미국 독립운동,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에 영향을 준 게 바로 로크의 무슨 권? 저항권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알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심화학습을 하자면 재밌다. 홉스는 재산권도 다 주장했어. 근데 홉스는 재산권 생각 안 했어. 생존이었잖아요. 그러면 로크가 재산권 주장했다는 건 뭐야? 너 왕이지만 나를 때리진 않지만 세금 많이 걷으면 가만히 안 둔다? 그 얘기야 지금.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서 로크가 하는 말, 자 뭐가 중요하느냐? 그렇다면 간접 민주주의, 무슨 제? 의회 제도를 되게 선호해. 왜? 다 준 게 아니니까 우리 국민도 일부 의원이 돼가지고 통치한다 이거야. 여기까지 알겠죠? 그런데 이 로크는 뭐를 겪었느냐? 나중에 또 할 거야. 1688년에 무슨 혁명을 겪었어? 명예혁명을 겪었고 1689년에 무슨 장전을 봤어? 권리장전을 본 거야. 근데 이때 로크가 그 네덜란드 망명 중이었거든. 그래서 명예혁명이 성공하자마자 영국에 돌아와서 따라해볼게요.
1690년 무조건 읽을게요. 시민 정부론이란 책을 써서 바로 무슨 혁명을? 명예혁명, 권리장정을 지지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 로크는 무슨 군주제를 옹호했던 거야? 입헌군주제를 옹호하는 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울게요. 홉스의 리바이 어더는 몇 년? 651년. 딱 그런데 로크가 내가 보기엔 40살 어려. 동시대긴 한데 그러면 로크는 무슨 정부론? 시민정부론. 그 로크 하면 제일 중요한 거 저항권. 이 저항권은 어디에 영향을 끼쳤다? 미국 독립운동. 그 다음에 무슨 군주제? 입헌군주제. 자, 이거 엄청 자세하지? 틀리지 않겠지? 그쵸? 틀리면 안 돼? 죽여버릴 거예요. 자, 지어보자. 로크. 홉스의 뒤를 이어서 무슨 계약설? 사회계약설을 발전시켰다. 홉스가 성악사려면 이 사람은 백지설. 자연 상태에서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백지기 때문에 내가 순진하기 때문에 악으로 물들 수 있잖아. 가끔 썸띵이 발생하니까 이왕이면 계약을 해서 국가나 왕을 모시는데 우리 걸 전부 주는 게 아니라 일부 양도를 하자. 근데 왕이나 국가가 생존권 플러스 따라해봐요. 재산권을 건들면 저항해서 엎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입헌군주제, 저항권, 미국 독립운동,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끼쳤죠. 그리고 뭐를 목격한 사람이야? 명예혁명 1688, 권리장전 1689 보고 영국 돌아와서 나는 명예혁명을 지지한다. 입헌군주제를 지지한다. 10번 시민정부론. 무슨 정부론? 시민정부론. 재미없나? 좀 놀아줄까? 나만 신난 것 같아. 응? 재밌지 않니 이거? 아니 사회계약설은 완전히 사회문화, 생윤, 윤리, 지리는 안 나오지만 되게 중요해요. 응? 아까도 호텔 갔거든? 해외여행 가려고. 오, 재밌어. 아니, 나 안 갈 수도 있어, 선생님. 왜냐면 지금 약간 회의적이야. 가서 뭐하나. 라고 생각하지만 또 어느 날 아니야. 인생 모임. 2년 만인데. 응? 2년 만인데 가세요. 3년 만이지. 횟수로 3년. 근데 그 할아버지가 없으면 갈 이유는 없는 것 같아. 아니 진짜 그 할아버지. 그 사람을 그분이 그때 나이가 60이 넘으셨거든. 얼마 안 되셨는데요? 60 한 중반 되셨거든. 40년을 하신 거야. 거기에 자기 제자가 100명이 근무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내 발바닥을 딱 만지더니 미스터 김, 네. 첫날 미스터 김 하더니 구글 번역으로 얘기를 했지. 혹시 몇 년 전에 심장이 아파 쓰러진 적이 있냐? 있더니 야 발바닥 보고 맞히는데. 그리고 그분이 예언했어. 나 여기 엉덩이를 이걸로 갈 때마다 한쪽 당 2시간씩 풀어주는데 얼마나 푸냐면 걷질 못할 정도로 푸나 해서 내가 영감님 아자한이 선생님이란 뜻이야. 아자한 왜 했더니 여기를 왜 이렇게 아프게 했더니 여기가 좀 안 좋다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거기 3년 못 갔잖아. 딱 2년째 갑자기 뻑해. 뻑하더니 지금 못 앉아 선생님이. 양반 다리가 안 돼. 이게 그래서 지금 병원을 10군데 다녀봤거든. 못 고치고 있어. 그래서 이번에 가는 이유 이게 커. 꼭 가셔야 되는데. 아니 진짜. 그분 예언. 근데 나는 갈 때마다 여기를 아작을 내는 거야. 이걸로 막 여기를 1시간 한다고 생각해봐. 한쪽을. 근데 증상이 뭐였냐면은 코로나 걸리고 몇 년 전에 막 수업을 하는데 여기 이게 양쪽이잖아 우리가 이 근육이. 여기가 눈이 떨리지 팍 떨리는 거야. 10분 동안 팍 되게 생각해봐. 여기가 팍 떨리길래 막 애들이 보여줬대. 애들이 막 박수쳐 떨린다고. 뭐 어떻게 떨려요? 그러더니 다음날 또 여기 팍 떨려. 애들도 신기한 거야. 그러더니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못 앉겠는 거야. 되게 아파 이쪽인데. 다행히 내가 하루에 지금 2시간 걷거든. 지금 2년 때 2시간 걷고 살은 엄청 빠졌는데 이건 안 나더라고. 그래서 지금 응? 어디 사세요? 응? 어디 사세요? 이 근처 학원 옥상에 텐트 내 거야 거기. 거기 이렇게 텐트 있고 거기에 이제 비닐봉지 있지. 거기서 이렇게 여기 근처에 사는 선생님. 응. 자 잠겠죠? 응, 해보자. 응? 이제 하품한 거지. 내가 지금 하품할 때 어디 자 볼게요. 내가 너보다 작으니까 참아야지. 자, 오케이. 내가 싸우면 내가 질 것 같아.
아니야. 내 머리가 커서 그렇지. 아니야. 근데 머리를 올려서 그렇지. 이거 내리면 3cm 작아져. 그래도 뭐 언니보다 크니까. 언니가 167? 자 볼게요. 200. 되게 순진해. 사기 잘 나갈 것 같아. 자 볼게요 여러분. 이제 물소야 루소야. 루소란 사람을 할게요. 요분은 프랑스 사람이고 이분 역시 무슨 계약서를 완성한 사람이에요. 사회계약서를 주장했는데 거의 완성한 사람이야. 잘 보자. 루소가 보기에는 야 그러면 사회계약설론들은 세 분 다 무슨 상태를 되게 중요해? 자연 상태. 국가가 없었을 때 참고로 이 루소는 사람의 본성은 선하대. 성선설이야.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무지하게 평화로웠대. 안 싸웠다 이거야. 누구랑 반대야? 홉스랑 반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사회를 행복하기 위해서 개개인이 계약을 만들어서 국가를 만드는데 이 국가는 한 인구 3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작은 국가를 추구해. 왜냐? 이분이 하는 말. 잘 보자. 우리의 권리를 절대 누구에게 양도할 수 없대. 무슨 말이냐? 우리는 모든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직접 민주주의가 돼야 돼. 야, 내가 물어보자. 나라가 크면 직접 민주주의가 안 되지. 직접 민주주의가 뭐야?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거지. 그럼 대한민국 몇 명이야 지금? 5천만 명이죠. 그럼 5천만 명이 한 군데 모일 수도 없어. 난리나. 주자. 반은 자동차 끌고 올 텐데 주차할 데도 없단 말이야. 그러면 루소는 특이하게 직접 민주주의니까 나라가 크면 안 되겠죠. 딱 어디가 떠올라요? 고대 아테네 기억나죠? 솔직히 폴리 작은 도시국가잖아요. 그러면은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 평화롭지만 더 잘 살기 위해서 계약을 해서 국가를 만들지만 무슨 국가를 원하는 거야? 농촌의 작은 국가를 원하는 거지. 그래야지 무슨 민주주의가 돼요? 직접 민주주의가 되죠. 그럼 이 사람은 절대 왕정도 원하지 않죠. 그 다음에 무슨 군주제? 입헌군주제는 뭐야? 왕이 있지만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가 통치하는 건데 이것도 원하지 않죠. 뭘 원하는 거야? 직접 민주주의. 절대 권리를 양도하지 않겠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해보자. 루소는 이게 핵심이에요. 일반 의지를 가지고 통치를 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작은 국가를 만들자. 나도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 니네 우리 잠깐만 애기야 사회문화 배웠지? 또 누구 배웠지? 이거 루소 배운 사람. 옛날에 배웠어. 루소 야 일반 의지가 뭐라고 배웠어? 일반 의지가 뭐라고 배웠어? 해볼게. 이거 확실한 거 아니야. 나중에 웅지 형한테 물어봐. 일반 의지는 내가 예를 들어 볼게. 여기에 쬐끄만 국가인데 시민이 500명이야. 나 들어봐. 그러면 500명들은 자 보자. 너 지나가다가 어떤 아저씨가 자기 아들을 학원 빠졌다고 막 채찍으로 막 등을 떼서 피가 나와. 그거 보고 대다수가 즐거워할까? 슬퍼할까? 슬퍼하고 싫어하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500명의 남녀 시민이 있으면 첫째,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평화로운 게 좋지. 전쟁이 싫지. 그리고 똑같이 세금 내는 게 좋지. 그리고 똑같이 행복한 게 좋죠. 이런 거를 일반 의지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작은 국가를 직접 민주주의로 통치할 때 뭐에 의한 거야? 개인의 의지. 즉 나쁜 놈이 야, 나 궁궐 지어야 되니까 세금 더 내. 그럼 나는 좋지만 일반적인 백성들은 아니 지 궁궐 짓는다고 세금을 많이 걷어가네? 일반 의지에 반하는 거죠. 그러면 내 개인적이지만 이 일반 의지를 우리 조선으로 하면 민심, 백성들의 어떤 민심 같은 의지가 되겠죠. 다만 주체는 여기는 얘네가 주체잖아. 그러면 루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10번. 무슨 의지야? 일반 의지에 의해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하는 거야? 왕이나 국회의원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일반 의지는 뭐야? 봐봐. 어느 마을에 500명이면 500명은 모일 수 있잖아. 500명이나 3000명까지 모일 수 있잖아. 그래서 3000명이 다 동의하는 그거를 법으로 만들. 여러분 지금 가뭄이니까 저수지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잘 살기 위해서 세금 좀 더 거둘게 그러면 맞아.
걷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를 미래에 위해서 세금 걷는 거니까 다 동참하겠죠. 이런 일반 의지, 요즘 얘기하면은 민심, 민의에 따라서 정치하는 걸 일반 의지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 해볼게요. 1763년에 바로 그 유명한, 여기서 이제 사회계약설이 나온 거야. 무슨 계약설? 사회계약설. 혹은 같은 연도에 애들 교육을 위한 에밀이라는 책을 같은 해에 내는데, 알아둘게요. 루소의 사회계약설에서 사회계약설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뭐를 썼어요? 에밀. 그럼 빨리 보자. 잠깐만. 봐봐요. 홉스의 리바 이어더는 1651년. 그쵸? 로크의 시민정부로는 1690년. 루소야. 루소의 사회계약설은 1763년. 거의 비스무리하게 4, 50년 차이가 나는 거죠. 홉스가 로크보다 한 40년 빠르고, 그 다음에 로크가 루스보다 대략 한 70년 빠르네. 그럼 결국 이 사람이 전에 있던 거 완성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루소. 야, 확실히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면 나한테 물어보고 돌려봐. 그리고 이거 유튜브 보는 친구들도 요 정도면은 뭐 생활과 요리 선생님보다는 못 가르쳤지만 그래도 세계사회 치고는 좀 자세히 가르친 거 알았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생윤에서 배운 거랑 틀리면 무조건 생윤이 맞아. 왜? 그분들은 이거 전공자고 나는 세계사적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생윤이랑 배운 게 틀리면 무조건 그쪽으로 가. 고민하지 마요. 괜히 나중에 저 인간이 그러지 말고. 알았죠? 다시 해볼게요. 자, 그럼 루소 얘기해줄까? 루소 어떤 게 있어요? 루소의 그 얘기 알아요? 루소가 엄청 특이하더만. 엄청 가난했고 귀족이 아니더만. 그래서 하인까지 하고 하다가 천재는 천재였나봐. 늦게 뜬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똑똑했는데 얼마나 똑똑하냐면은 돈을 언제 벌었냐면은 소설을 쓴 거야. 연애소설. 알콩달콩한.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떼돈을 벌어서 그때부터 이제 부자가 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좀 특이해. 자기 도와주던 하녀랑 결혼 아니고 거의 결혼했는데 자식이 둘이 있었나 봐. 근데 유명한 일 알죠? 자식이 둘이 있는데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보냈잖아. 고아원에, 얘기 아직 안 한 거 해줄게. 고아원에 보냈는데 자기가 쓴 에밀에서는 애들 교육론이야. 내가 대충 알아봤더니 그 당시 교육이 굉장히 엄격했나 봐. 어렸을 때 수도원에 보내서 막 잘못하면 채찍으로 때리고 1교시는 라틴어, 2교시는 막 해서 막 애들을 막 돌렸나 봐. 그리고 엄마 아빠가 키운 게 아니라 다 태어나면은 농촌에 보내서 농부에게 키우게 하다가 한 7살 되면 수도원에 보내버리는 거야. 근데 여기서 에밀에서는 그럼 애를 버린다. 애들에게 자유롭게 뛰어놀고 좋아할 수 있는 걸 주자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교육 방침이 여기서 나온 거야. 그런데 많이 회자가 된 게, 야, 애들을 막 어떻게 규칙적으로 어떻게 강압하지 말고 재밌게 뛰어놀고 자연도 바라보고 성품을 기르게 하는 건 좋은데 정작 지 자식을 2명을 고아원에 보냈잖아. 나도 욕을 했었거든. 근데 알아냈어. 루소가 더럽게 가난했나 봐. 야, 거의 아내가 하녀야, 하녀. 그럼 자기도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루소가 그랬대. 여자친구가 미안하다. 우리 능력으로 키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 고아원에 보냈다가 나중에 엄청 부자가 된 거야. 그래서 부자가 돼가지고 자식을 찾으러 갔는데 입양이 돼버린 거야. 근데 그때는 서류 같은 게 없잖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응, 가자 데려간 거잖아. 근데 못 찾았어. 좀 불쌍하지. 무슨 소? 물소, 루소.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제 끝나갑니다. 자, 그럼 아까 했던 거 봐봐. 17세기. 자, 이거 큰 틀을 외워.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17세기 뭐가 나오느냐? 이거에 영향받아가지고 그 전에 철학이란 틀린 근대 철학이 나왔죠. 그러면 이 근대 철학과 자연과학의 영향으로 사람들 개개인이 무슨 감을 갖게 돼요? 자신감을 갖게 되고, 요때 때를 같이 해서 누가 성장해요? 시민들이 성장하고, 또 절대 왕정이 꽃을 피지만 꽃을 필수록 절대 왕정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막 전쟁하고
도탄에 빠지고 그 다음에 30년 전쟁 같은 거 벌어지고 있는 세상에서 많은 지식인들이 야 국가라고 하는 사회는 왕권 신설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계약해서 만든 거다. 사회계약설이 나오죠. 이게 왜 중요한지 아니? 바로 오늘날에 무슨 주의의 근간이 되는 거야?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이때부터 개인의 자유가 최고다. 무슨 주의가 나와요? 자유주의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사회계약설이 왜 윤리, 사회문화, 그 다음에 어디야? 세계사, 동사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지리도 안 나오지만 왜 사회계약설이 되게 중요하느냐?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모태가 사회계약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리고 가깝게는 이 사회계약설이 바로 무슨 혁명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거야? 시민혁명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야. 이해되겠죠? 그러다가 결국 사회계약서를 포함해서 여러분 18세기 때 이 세 가지가 짬뽕 돼가지고 많은 지식인들이 야 우리 인간은 엄청난 뭐를 가지고 있다? 이성을 가지고 있고 경험적 과학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성을 통해서 사회도 바꾸고 미신도 바꾸고 우리 발전하자 해서 여러분 MC 모흥이야 계몽사상이야. 계몽사상이 출현해서 드디어 사회계약설이 계몽에 포함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가지고 결국 무슨 혁명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시민혁명으로 민주주의, 자유주의, 사유재산이 지켜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시험에 안 나오는데 사회계약선의 일부론을 따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어떤 모태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여러분 짧게 배우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재밌지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뭐야? 여러분이 좋아하는 청교도 혁명. 무슨 혁명? 명예혁명. 하기 전에 뭘 하겠어요? 계몽사상을 하면서 그게 이어지는 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배운 거에서는 솔직히 얘기할게. 운 좋으면 한 문제. 우리가 2시간을 했거든요. 주로 누가 나오게? 여태까지 많이 나왔던 거. 뉴턴, 프린키피아. 그 다음에 가끔 나왔던 거. 경험론, 베이컨의 귀납설. 그 다음에 1620년의 신기설. 프랑스 데카르트의 합리론. 1637년의 방법적 회의. 연용법.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게밖에 안 나와. 그런데 잠깐만 복습을 해볼게요. 나중에 정리를 하겠지만 잠깐 해보자. 1603년 갑자기 동사 애도만큼을 하지. 미안해요. 1618년부터 1648년까지 무슨 전쟁? 30년 전쟁. 요거 하나 외워두면 좋겠죠. 왜?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울 1642년부터 1649년에 무슨 혁명? 청교도 혁명. 그 다음에 1688년에 명예혁명. 1689년에 권리청원. 1690년에 시민정부론. 1687년에 뉴턴의 프린키피아. 그 와중에 1640년에 여기 사이죠. 봐봐. 야, 30년 전쟁 사이에 베이컨의 무슨 간? 신기간. 1637년에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 그럼 잠깐만. 근대 철학이 나올 때는 유럽에서 가장 잔인한 전쟁인 뭐 중에? 30년, 이거 의미가 있어. 뭔지 아시겠죠? 야, 실제로 데카르트는 전쟁에도 참여를 했어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많은 참상을 받겠어. 그럼 봐봐. 위대한 철학, 문학, 예술이 나오려면요. 좀 미안하지만 엄청난 충격을 받고 나온대. 니네 해볼게요. 6.25 때 6.25 끝나고 우리 민족이 슬프긴 하지만 엄청난 충격을 받은 다음에 예술과 문학이 꼽히죠. 꼽힌다기보다 나오죠. 치열한 거. 오발탄 기억나지? 다 6.25 여러분 직전 아니야. 또 일본이 45년 패망한 다음에 딱 10년 있다가 전 세계를 휩쓸러. 인류가. 무슨 말일까? 지금 전 세계에 한류 돌고 있죠. 야, 1950년대 후반에서 1900 여러분 70년대까지는 일본 문화가 세계를 휩쓸었어. 우리가 지금 한류보다 더 했어. 그 이유가 뭘까? 전쟁 끝나고 나서 고도 성장이 되면서 그걸로 문화를 재해석한 거야. 근데 우리도 어떻게 돼요? 전쟁 끝나고 민주화 산업화 해가지고 지금 꼽혀서 올라가는 거잖아. 그럼 다음에 누가 잡을까? 전 세계 문화를? 일본은 한번 했고 한국은 지금 한 10년쯤 남을 것 같고 누구? 중국? 중국은 나중에 얘기했지만 문화 대혁명 때문에
문화의 원동력이 없어. 없어. 누구? 베트남도 안 돼. 공산주의라 철학이 없어. 어딜까? 태국. 아,